2023년 6월 29일 밤 10시 911에 긴급 전화가 울립니다. 누가 땅에 쓰러져 있어요. 그 사람이 의식이 있나요? 부상당했나요? 외형은 어떤가요? 거의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부상당한 것 같고요. 남성으로 보이는데 나이는 한 20대쯤?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출동 중입니다. 곧 도착할 거예요. 그렇게 신고가 된 부상자, 그 사람은 바로 루디 파리아스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그가 8년 전에 실종된 인물이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루디의 얼굴은 그들의 데이터베이스 어딘가에 잊혀지고 있었고 경찰서에서는 너무 많은 미제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인력도 예상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그들이 느낀 건 드디어 찾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길에 쓰러져 있는 남성 하나를 구조한 사건일 뿐이었어요. 루디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의식을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어요. 겁에 질린 듯 몹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신분증이나 지갑 같은 것도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이건 그때 당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했어요. 경찰은 그의 신원을 어떻게든 확인을 해냈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인이 산타나 씨 맞나요? 당신의 아들 찾은 것 같습니다. 당장 현장으로 와주세요. 8년. 무려 8년의 시간 끝에 그녀가 찾던 아들이 마침내 발견이 된 거였어요. 제인이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현장에 도착한 제인이는 거의 쓰러질 듯 몸을 던지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저 아이예요. 루디 파리아스. 내 아들이에요. 2015년에 실종된 내 아들이라고요. 믿기 힘든 순간이었죠. 그 아이는 정말로 루디가 맞았어요. 거의 가족들도 이제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 한 통의 소식도 어떤 단서도 없었던 8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고 경찰이나 가족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살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거죠. 이제 가족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다친 건지, 왜 교회 주차장에 쓰러져 있었던 건지 그 모든 질문의 답은 루디가 가지고 있었죠. 루디의 발에는 심한 상처가 있었고 온몸에는 긁힌 자국과 멍자국, 머리카락엔 말라붙은 피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물 수 있는 상처들이었죠. 진짜 회복이 필요한 건 지난 8년간 그가 겪은 기억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인이는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려요.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가 루디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현재 루디는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 말을 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당분간은 저희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덧붙여서 루디에게 말을 걸면 몇 마디를 중얼거리다 그대로 굳어버리고 몸을 웅크려 퇴화 자세로 말없이 버틴다고. 이 회복 기간은 분명 오래 걸릴 거라고. 그래도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그가 병원 침대에 자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하얀 병원 이불이 얼굴까지 덮여 있고 몸은 가려져 있었죠. 하지만 그 사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사진입니다. 그는 여전히 형의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형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 루디가 실종될 때까지 그 목걸이는 한 번도 그의 곁에서 떠난 적이 없었죠. 그 목걸이를 8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경찰도 궁금했죠.
그리고 앞서 말했던 주머니 속 물건, 그거 이제 의문이 풀려왔어요. 그건 제인이 산타나 이름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였어요. 루디가 실종됐다는 8년 전이 아니라 단 2년 전에 발급된 카드였죠. 무슨 일일까요? 경찰은 은행에 전화해서 카드 발급 날짜를 확인을 했어요. 2021년.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루디는 2015년에 사라졌는데 2021년에 발급된 카드를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묘한 의문은 루디 가족이 이웃들에게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뉴스를 본 이웃들이 경찰에 연락을 했어요. 저기요, 뉴스에 나온 그 소년, 저희 그의 한 달 전에 집에서 봤거든요. 아니, 우리도 처음에 실종된지 몰랐는데요. 그런데 뉴스 사진 보니까 그애 맞아요. 근데 그애 루디가 아니라 돌프예요. 우리랑 가끔 카드 게임도 하고 그랬거든요. 돌프. 그게 루디의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플레임은 루돌프. 이웃들은 말했죠. 그 아이는 거의 매일 집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엄마랑 같이 저녁에 일하러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오는 걸 자주 봤거든요. 아주 착한 애고 가끔은 뭔가 좀 멍해 보이긴 했는데 해코지를 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그 아이가 실종자 루디라면 왜 8년 내내 집에 있었던 걸까요? 그럼 제인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처음부터 루디가 살아 있었다는 걸? 그걸 왜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웃들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뉴스가 나온 다음 날 제인이가 집집마다 찾아왔어요. 혹시 언론이나 경찰이 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루디는 실종된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 집에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8년 내내.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녀는 뉴스에 나오고 포럼에 글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실종자 찾기 캠페인을 벌였죠. 완벽한 연기를 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거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제인이의 SNS 활동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죠. 제인이는 하루 종일 페이스북에 붙어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위한 작은 우주를, 작은 세계를 만들고 있었죠. 가짜 계정들을 수십 개를 만들어서 스스로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진짜 계정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가짜 계정을 대여섯 개를 만들었죠. 서로 댓글을 달고 칭찬하고 응원하는 척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부 제인이 자신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사진을 편집해서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또 그걸 가짜 인물의 프로필 사진으로 썼어요. 혹은 유명하지 않은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훔쳐서 그 사람인 척 연기하면서 다시 자신에게 댓글을 달았어요. 우와, 너무 멋져요, 제인이. 당신은 진짜 강한 분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건 그녀 혼자서 쓴 말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진짜 누군가와의 공감하고 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혼자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그녀에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봤을 때 와, 이 사람 인기 많네? 라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고 싶었던 걸까요?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 시민운동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인이가 가짜 가족을 온라인에 만들어냈고 자기 포스트에 관심을 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가짜 계정들을 세운 거다. 이건 사람을 갈망하는 방식이자 그녀만의 작은 커뮤니티다. 그녀는 때때로 이런 글도 올렸어요. 지금 호주에 여행을 왔어요. 사진은 해변 위에서 선탠 중인 날씬한 여성 사진을 올렸어요. 그 사진은 스톡 사진이었고 그녀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온라인에서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관심. 그녀는 관심에 중독이 돼 있었어요.
그게 자신이 만든 가짜 계정에서 오는 관심이든 진짜든 상관이 없었어요. 여기서 조금 소름 끼치는 얘기가 나오죠. 과거 루디의 발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을 때 암은 아니었어요. 그냥 검사 후 별일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죠. 그런데 갑자기 제니가 루디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 병원 응급실로 걸어가서 너 약을 좀 많이 삼켰다고 해. 죽으려고 했다고. 그 이유는 발에 종양이 암이어서 그랬다고. 어서 가서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시켜요. 그런데 루디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자살 시도자라는 이유로 곧장 입원 조치가 돼요. 그리고 제인이는 병원에 달려가서 병상에 누운 루디 사진을 찍은 뒤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써요. 나는 내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제발 이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그녀는 아들이 암에 걸렸다고 세상에 알렸고 사람들은 그녀에게 응원의 댓글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거 거짓이었죠. 사람들은 말해요. 제인이가 뮌헨하우젠 증후군 대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즉 자신이 주목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병을 꾸며내고 고통을 조작하는 부모를 말해요. 그녀는 연기를 했고 조작했고 사진을 찍었고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댓글들을 직접 자신에게 달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루디는 그런 엄마와 평생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루디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고 부드러운 성격이었어요. 이웃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죠. 루디는 엄마처럼 관심을 갈망하진 않았어요. 누군가를 보살피고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친아버지와도 오래 함께하지는 못했고 형제도 가까이 없었어요. 엄마가 그에게는 유일한 세상이었죠. 하지만 그 세상은 너무나 뒤틀려 있었어요. 루디가 세상과 점점 단절되어 가던 그때 그를 유일하게 밖으로 이끌어내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붓 형인 찰수였어요. 루디가 어릴 때 제인이는 한 남성과 재혼을 했어요. 그 남자에게는 찰수라는 아들이 있었죠. 찰수는 루디보다 8살이나 많았어요. 처음엔 그래서 부모들이 걱정을 했었는데요. 애들 사이가 안 좋을까봐 나이 차이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루디는 찰스를 만난 순간 그에게 완전 홀딱 반해버려요. 형 같고 아빠 같고 친구 같았죠. 자신이 평생 갈망을 하던 가족의 형태가 찰스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찰스가 해병대에 간다고 했을 때 루디도 형 따라서 해병대에 가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동경하고 따라하고 사랑했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루디는 엄마와 함께 집에 있었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나가게 됩니다. 찰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 중이었고 집 근처 교차로에서 큰 사고가 났다는 거였어요. 제이니와 루디는 불이 나게 뛰어나갔고 구급대보다 먼저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루디는 보게 됩니다. 그의 형 찰스가 도로 위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걸요. 숨이 가쁘고 피는 멈추지 않고 의식은 희미했어요. 그리고 루디는 형이 숨을 거두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 어린 나이에 도로 위에서 형의 마지막 순간을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때 루디의 나이는 고작 13살이었어요. 그 후 1년이 지난 날 루디는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겨요. 정확히 형이 떠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형, 오늘은 당신이 하늘나라로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에요. 난 아직도 그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형이 그리워요. 형이 있을 때 참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런데 내가 형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게 후회돼요. 만약 신이 나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면 난 주저없이 형을 다시 이 세상에 데려오는 소원을 빌 거예요. 형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숲을 달리고 싶어요. 난 더 좋은 아빠, 더 좋은 형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이때 나이가 14살이었어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글이었죠. 그리고 찰스가 떠난 지 3년 뒤 루디의 친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루디가 16살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전직 경찰이었고 마지막은 경찰차 안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죽음은 단순하게 그냥 자살한 건 아니었어요. 그는 해고된 바로 그날 자신의 순찰차 안에서 방아쇠를 당겼죠. 해고가 된 이유는 3년 동안 허위 가속다치를 무려 5천 건 이상 발부된 게 발각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허위 가진금으로 시민들에게 3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됐고 자신은 15만 달러 이상 부당한 수입을 챙겼어요. 그리고 그게 들통이 난 거죠. 그날 그는 경찰 배지를 반납을 하고 권총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돼요. 루디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마 이제는 관계를 회복할 기회조차 전혀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렇게 형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그 모든 걸 혼자 감당을 해야 됐던 10대 소년. 루디는 점점 말이 줄었고 더 조용해졌고 세상과 멀어지게 됐죠. 사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루디는 17살이었지만 마음은 10살 같았어요.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착했거든요. 그러던 그 아이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남겨진 건 리드줄이 달랑거리는 채로 돌아온 2마리의 강아지. 그리고 어떤 것도 누구도 그 소년의 8년을 설명해 주지 못했죠. 제인이가 인신매매들과 주고받았다는 문자 메시지, 그 문자에 사용된 스페인어는 전통 멕시코 스페인어가 아니라 치카노 스페인어였다고 해요. 제인이는 미국에 거주 중인 멕시코계 이민자였어요. 치카노 스페인어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문자 속 인신매매범도 같은 어투, 같은 문장 구조를 사용했죠. 맞춤표를 찍는 습관까지 똑같았어요. 이거 전부 제인이가 자작한 대화였죠. 그녀는 루디를 핑계로 모금해서 그냥 레이노사로 여행을 가고 싶었던 거죠. 가족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아무것도. 그래서 도와주려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탐정들이 제인이의 거짓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누나가 어쩌면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누가 쉽게 할 수 있었겠어요? 다들 속으로만 생각하고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제인이는 경찰에 강도와 차량 탈취 사건을 신고를 합니다. 어떤 불법 체류자가 날 위협하고 내 차를 타고 멕시코로 도망쳤어요. 그 발언은 커뮤니티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녀를 도왔던 사람들 중 상당수도 이민자였고 우리가 루디를 찾기 위해 돈을 모으고 일을 쉬고 제인이와 함께 국경까지 갔는데 이제 와서 누굴 불법 체류자라고 비난을 한다고? 그녀의 이중성과 잔인함은 점점 더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가장 슬펐던 건 가족들이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인이의 형제 자매들은 여전히 그녀를 도왔어요. 루디의 제보가 어디서 들어오든 직접 운전해서 그녀를 데리고 갔죠. 휴스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멀고 긴 여정이었지만 혹시 루디가 살아있을까봐. 그들은 다 포기하고 그녀를 믿었어요. 그리고 제인이는 SNS에 이런 글을 남겼죠. 루디 파리아스, 하느님과 찰스 형이 너를 지켜보고 계셔. 매일 밤 그분들께 기도해. 널 다시 데려와 달라고. 이 빈 방을 다시 채워달라고. 형의 방처럼 텅 빈 너의 방. 나는 다시는 그 빈자리의 슬픔을 겪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그 슬픔이 또 나를 휩싸고 있어. 제발 돌아와줘. 난 이제 못 버티겠어. 너밖에 남은 게 없어. 이 시점에 루디는 그 집안, 잠긴 방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루디는 말했어요. 나는 결박당하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숨어 있었어요.
17살이던 어느 날 집을 나간 루디. 단 하루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안해요, 엄마. 나는 혼자는 못 살겠어요. 그런데 그날 엄마는 루디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넌 도망자야. 너 며칠 전 과소딱지 뗀 거 기억나지? 근데 내가 너를 실종 신고를 했잖아. 경찰은 너를 법망을 피한 범죄자로 볼 거야. 잡히면 너는 감옥에 가는 거야.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루디는 그 말을 믿었어요. 엄마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그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엄마가 누군가 집에 오기라도 하면 루디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을 죽이고 하루 종일 소리 없이 있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엄마 제이니와 외할머니 로사뿐이었죠. 가끔 로사는 말했어요. 루디는 저 방에 있어요. 가족들이 다 듣고 있었고 루디도 그 안에서 듣고 있었죠. 하지만 말할 순 없었어요. 나오면 잡혀간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나중엔 제이니는 루디에게 돌프라는 가명을 쓰게 했어요. 밤중엔 잠깐씩 외출도 허락했죠. 동네 이웃들과 카드게임도 하고 장보러도 다니고. 하지만 절대 루디라고 말하면 안 됐어요. 가끔은 함께 야간 경비일도 나갔고 일은 루디가 다 했어요. 제이니는 그저 앉아있기만 했죠. 루디는 엄마의 그림자처럼 살아갔어요. 신분도 자유도 이름조차도 없이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죠. 루디는 약에 취해 있는 듯 했어요. 항상 멍하니 다녔고 이상한 말들을 했어요. 활동가들은 나중에 이런 주장도 했어요. 정신적 학대, 약물 투여, 그리고 더 심각한 피해. 루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샤워할 때 화장실에 들어왔어요. 나보고 목욕을 시켜달라고도 했고 그냥 날 지켜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옷을 벗은 채 이불 속으로 함께 들어오라고도 했어요. 그걸 명확한 학대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애매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루디는 훗날 학대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그 기억이 그를 얼마나 갉아먹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죠. 그리고 지옥 같은 시간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그는 도망치게 됩니다. 교회 주차장 밤 10시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가 바로 루디였어요. 루디가 가족들 앞에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몇 년 전 루디의 사촌인 카산드라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방금 우리 가족 중에 실종된 루디를 봤거든요. 근데 다시 확인하러 돌아갔더니 없어졌어요. 그녀가 말한 장소는 제인의 집 근처. 경찰은 바로 집을 확인하러 갔어요. 하지만 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 수색은 불가능했죠. 그래서 제인이에게 요청을 했어요. 혹시 집안 좀 둘러봐도 될까요? 제인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집은 깔끔했고 조용했어요. 문제는 끝 복도에 있는 작은 문 하나. 경찰이 물었죠. 이 문도 열어볼 수 있을까요? 제인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는 제가 정리를 좀 안 해놔서 안에가 좀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영장이 없던 경찰은 강제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죠. 결국 그 방은 열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어요. 그 방 안에는 루디가 있었죠. 그리고 몇 번의 목격담이 더 이어졌어요. 근처 주민들, 행인들, 가족들 모두 같은 사람을 봤다고 했죠. 실종된 루디를. 하지만 제인은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 조카예요. 루디랑 좀 닮아서 그래요. 경찰은 별 의심 없이 돌아갔고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그렇다면 경찰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무시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루디가 성인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제인이는 계속 거짓말을 덧칠했죠. 우리 엄마는 치매라서 망상 중이에요. 루디가 있다고 계속 중얼거리는 건 단지 그 아이가 그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8년 동안 갇혀 살던 루디는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되죠.
도망치자. 그는 엄마가 자는 사이 자동차 키와 신용카드를 들고 집을 빠져나오게 돼요.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냥 벗어나고 싶었죠. 차를 몰고 몇 분을 달렸지만 8년 동안 제대로 운전해 본 적이 없었던 그에겐 무리였어요. 교통사고가 났고 온몸에 상처와 타박상이 생겼죠. 차키는 그대로 차량 안에 남겨두고 그는 걸어서 밤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걷고 또 걸었죠. 그러다 한 교회 앞에서 쓰러지게 됐고 누군가의 신고로 구조가 된 거예요. 그때 찍힌 병원 사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죠. 하얀 이불에 덮인 채 누워있는 소년. 바로 8년 전에 실종된 그 아이. 루디 파리아스. 가족들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맞아, 루디야. 저건 우리의 루디야. 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 눈앞에 있었죠. 문은 닫혀 있었고 누군가가 문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믿지 못했거나 믿지 않으려 했거나. 루디가 구조됐다는 그날 제인이는 페이스북에 병원 사진을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울었죠. 8년 만에 돌아온 아이, 아직 살아있었구나. 하지만 그 사진, 8년 전 루디가 발 종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루디가 병원에 갔는지조차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경찰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할 때도 제인이는 막았거든요. 얘가 병원을 너무 무서워해요. 가기 싫대요. 경찰은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 그런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엄마니까 아이를 가장 잘 알겠죠. 그게 8년 동안 계속된 오류의 근원이었죠. 이후 가족들은 완전히 제인이를 등지게 돼요. 우리가 잘못된 줄 알았어. 우리가 미친 줄 알았어. 근데 우리가 맞았어. 그 애는 거기 있었던 거야. 제인이는 여전히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어요. 가짜 계정을 만들어 자기 게시글에 스스로 댓글을 달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지지자인 척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공격하더니 너무 안타까워요. 제인이님 힘내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요. 하지만 그 글을 클릭을 해보면 그 계정들은 전부 프로필도 활동도 없는 유령 계정이었어요. 오직 제인이를 위한 환상의 커뮤니티였죠. 그 와중에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비방하는 계정도 만들었어요. 나를 미워하는 가족들이 꾸며낸 헛소문이다. 그녀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이 페이지에서 나가. 팔로우 취소하고 꺼져. 안 그러면 내가 널 찾아서 직접 차단할 거야. 이건 팬페이지도 아니고 뉴스도 아니고 그저 광기였죠. 그러다 2023년 7월 5일 루디는 처음으로 입을 열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아니라 휴스턴의 활동가 코넬 X에게요. 그는 뉴 블랙 팬서 무브먼트의 대표로 경찰 폭력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활동가였어요. 법률가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었죠. 제인이는 그를 호텔로 불렀고 루디는 그와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엔 제인이도 함께 있었는데 루디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제인이는 손을 얹고 눈치를 주고 자꾸 말렸죠. 결국 그녀는 방 밖으로 나가게 돼요.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저기 애 괜찮아요? 애 너무 불안해 보이는데? 애 울고 있는 거 아니죠? 아, 얘 혼자 두면 안 되는데? 그녀는 루디가 무언가 말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루디와 코넬이 단둘이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게 되죠. 코넬은 방에서 나오자마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학대받았습니다. 그 집은 지옥이었어요. 그 아이는 엄마에게 남편 역할을 하도록 강요당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자유롭고 싶어요. 난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녀는 악마예요. 루디의 팔과 가슴엔 자해 흔적이 있었고 정신적 고통은 뼛속까지 깊게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경찰은 제인이를 체포하지 않았어요. 강간의 증거는 없습니다. 실종 자체는 범죄가 아니고요.
수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8년간 거짓말을 한 것도 경찰을 기만한 것도 전부 처벌할 수 없다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루디는 다시 제이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떠나기 전 제이니는 루디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진실을 말하면 나 진짜로 죽어버릴 거야. 그녀는 그 말이 녹음되고 있는 줄도 몰랐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증거가 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루디는 TV 인터뷰에 응했어요. 얼굴은 완전히 모자이크 처리가 됐고 그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손이 묶인 것도 아니었고 발이 묶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집은 정신적으로 나를 가뒀어요. 엄마는 내 전부였고 나는 그 외에 누구와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는 자신이 학대당했다고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대신 이렇게 말했죠. 엄마는 나에게 남편 역할을 시켰어요. 함께 자자고도 했고 내 경계를 무시했어요. 나는 그저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싫다고 하면 엄마는 왜 싫은지 묻고 나는 대답을 못하니까 그냥 그래라고 말하고 말았어요. 그냥 엄마였어요. 늘 항상 엄마였어요. 지금 루디는 가족 친구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받은 심리적 상처와 조작된 현실은 지금도 그를 붙잡고 있죠. 그를 구해줄 사람은 이제 그의 편에 진심으로 서줄 누군가 뿐이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외면한 조용한 가정폭력의 실화일 수도 있죠. 그리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게 더 끔찍한 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